안녕 여러분, 가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임신 20주가 되었습니다. 40주 중에 20주가 돼서 딱 가운데 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와 있는 기념으로 해가지고 임신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그 전에 임신하면 좋은 것들, 너무 힘들고 안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임신은 정말 사람 바이 사람이고요. 저는 약간 와일드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 먹듯이 조금 있었지만 막 심하지 않았고,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기이기 때문에 초기와 중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좀 너무 걱정이 되신다,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혹은 임신 초기를 겪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먼저 임신을 하고 좋은 점, 저는 이게 가장 의외였는데 몸이 상당히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이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뭐 담배도 원래 안 했으니까 술을 안 마시죠. 그리고 밤 늦게까지 깨어있거나 뭐 일을 하거나 그런 거 없죠. 제가 요즘처럼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삼시세끼를 정말 탄수화물까지 꽉꽉 채워서 먹고 과일 많이 먹고, 물론 지금 운동을 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생활을 지금 한 5개월 가까이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게 몸이 좀 정화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중기라서 그렇긴 한데 에너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보다 훨씬 컨디션이 좋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잘 먹고 잘 자고 하니까. 그래서 제 남편은 제가 임신 상태로 쭉 갔으면 좋겠다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밝고, 남편이랑도 되게 유머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이러니까 남편은 지금 이 상태의 컨디션이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임신을 하고 나서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술자리가 그립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술을 이렇게 많이 먹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지금 와인에 치즈 먹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약간 소주파여가지고 소주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짠한 형 있잖아요. 그 채널만 봐도 속이 너무 울렁거려요. 초기엔 더 심했는데 요즘에도 짠한 형 그 채널이 정말 제 최애 채널 중에 하나였는데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 약간 입도 타는 것처럼 울렁울렁 이런 느낌이 나서 못 보겠어요. 이렇게 이제 술지가 된다고 하던데 되게 신기할 정도로 술이 당기지도 않아요. 그 대신 더운 여름에 칭한 친구들과 막 북적북적하면서 재미있게 노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그립기는 한데, 그게 막 술이라기보다는 그런 자리가 조금 그리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진짜 더 신기한 건, 물론 소화가 좀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폭식이나 후회할 정도로 과식을 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탈다이어트 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다이어트를 안 하면 살이 빠지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잘 챙겨 먹고 그러니까 음식이나 간식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폭식이 사라지다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물론 저의 몸무게가 지금 전에 제가 원했던 그 몸무게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막 다이어트 하다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막 과자랑 아이스크림을 막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많이 먹으면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다 요 정도? 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건강하고 기분 좋게 살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정화를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운동도 좀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제가 좀 많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먹은 것만큼 살이 찌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초기에 먹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먹덧 때문에 살이 많이 쪘다가 지금 살이 조금 빠졌어요. 58kg 가까이 살이 쪘었는데 지금 한 56점 몇 킬로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먹는 거는 그 전에 임신하기 전보다 훨씬 많이 먹는데, 중기가 되고 하면 기초대사량이 조금 올라간대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은 또 잘 안 먹으려고 제가 하거든요. 물론 막 다 챙겨 먹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당 올라가는 음식만은 좀 피하려고 해요. 액상, 과당이나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살이 이 정도밖에 안 찐 건 정말 기초대사량이 조금 올라간다. 그만큼 저의 몸이 약간 과부하가 되니까 좀 피로도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300칼로리 정도가 원래 올라간대요. 그래서 개이득이네, 300칼로리 더 먹을 수도 있고, 소소하지만 좀 장점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새로운 라인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초기이신 분들은 진짜 꼭 주목해서 봐주세요. 제가 전에 초기 영상에 올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5kg, 뭐 6kg 이렇게 쪘으니까 무슨 옷을 입어도 마음에 안 들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평균으로 내려오고 배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 몸에 새로운 라인을 보는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슴도 좀 커지고 물론 배도 진짜 많이 나왔는데 곡선미가 낭낭한 나의 몸이 굉장히 신기하고 탄탄했던 그 느낌과는 다르지만 진짜 새로운 몸을 마주하게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초기에는 진짜 애매하거든요. 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기가 커져서 배가 나온다기보다는 지방을 몸에서 갖다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아기가 진짜로 본격적으로 커지는 중기가 되면 누가 봐도 임산부의 몸이거든요. 배만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엉덩이도 커지고 가슴도 커지고 뭐라고 해야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곡선미가 있는 조각상 같은 그런 몸이 생겨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그게. 로션이랑 바르잖아요. 그러면서 제 몸을 이렇게 만지고 제 몸을 보면서 진짜 엄마가 되는 건가? 평생 가질 수 없었던, 가지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몸의 라인을 가지게 되는 게 계속 거울 보면서 진짜 신기하다. 남편한테도 진짜 신기하지 않나? 그리고 잠깐 얘기했는데 바디로션을 바르는 게 저는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튼살크림이니까 바디로션을 발라야 되잖아요. 구석구석 바르는데 여러분 진짜 저의 몸에 살결이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과 수분기가 좀 덜 날아가잖아요. 몸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얼굴도 더 촉촉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좋은 습관을 하나 더 가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태동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너무 신비롭고 신기해요. 진짜 몸에서 뭐가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꿈틀꿈틀거리고 이렇게 조금 치기도 하거든요. 저랑 신바랑 같이 봤는데 신비롭다는 말밖에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보면서 갈비뼈도 생기고 관절도 생기고 막 손가락도 생기고 한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으면 더 하다고 하는데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기쁨을 하루하루 느끼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태동을 느끼면서 아기랑 저랑 좀 친해지는 것 같고 저의 개인적인 기분 탓일 수 있는데 혼자 있어도 약간 둘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벌써부터 약간 애착이 생기는 것 같은 최재천 선생님 영상에서 제가 본 건데 코끼리는 임신을 2년을 한대요. 그래서 모성애가 진짜 강하다고 합니다. 배에 품고 있을 때 애착 관계나 뭐 이런 거는 길면 길수록 더 강하게 느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1년이나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들이나 벅참 요것도 내가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남편이랑 진짜 끈끈하게 이어주는 뭔가가 생기는 기분이에요. 이건 내 애기 낳으면 더더욱 커진다고 하는데 애기를 낳으면 솔직히 육아하기도 너무 힘들고 잠자는 시간부터 내 개인 시간부터 너무 많은 것들이 희생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배에 있으니까 할 게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는 많이 없지만 끈끈한 게 생긴다는 거. 제가 배안 행동 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걸로 형용할 수 없는 뭔가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요즘에 남편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심리치료 받는 것 같은 그런 큰 안정감을 느껴요. 결혼하고도 안정감이 생긴다고 하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의 안정감도 이것도 진짜 큰 것 같아요. 아직 배밖에 안 있는데도 이거는 또 육아를 하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장점만 있지는 않죠. 내 몸이 아작이 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거는 더 많다.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이 생각보다 많이 예민해집니다. 이거는 초기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심지어 뭘 보고 눈물이 났었냐면 계란을 옮기다가 계란이 이렇게 빠직하고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날달걀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거 보고 눈물 났잖아요. 내 배에 이 날달걀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달걀이 깨지는 걸 보면서 아차 싶기도 하고 막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진짜 약간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그 지경까지 올 정도로 약간 예민했던 것 같아요. 이거 더 심한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도 되게 예민해져요. 제가 먹도도 심했지만 입도도 조금 있어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먹을 때는 엄청 많이 먹었지만 또 못 먹을 때는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변에서 그래도 애기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먹어야 된다. 뭐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기를 가장 생각하는 건 나고 나는 어쨌든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선 일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너무 많은데 내 입장에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듣기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강하고 화가 막 폭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 먹지 마라, 뭐 먹어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날은 이 안에서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나를 걱정해주고 우리 애기를 걱정해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뭔가 계속 짜증이 났었죠. 여러분 주변에 초반 임산부가 있다면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초기 임산부분이 보고 계신다면 걱정 마세요.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호르몬의 농간에 솟고 있다.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중기 말기까지 다 계속 이렇게 호르몬의 농간이 계속 되기는 해요. 임신을 안 했을 때만큼 호르몬이 이렇게 안정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기 때가 제일 심합니다. 그때만 조금 버티면은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못 쓴다는 게 진짜 미쳐버릴 노릇입니다. 날달걀을 내 몸에 품고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좀 없어요. 프리랜서고 유튜버니까 일을 거의 밤늦게까지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글로벌 밸런스 런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도 뭐 이것저것 좀 알아볼 일도 있고 직접 가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꽤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캔슬이 되고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강연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 시기에 꽤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초기라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기도 했고 생각하니까 우울한데 중기로 넘어오면서도 좀 멀리 있는 데는 가기 힘들고 오래 걸어야 되거나 오래 서 있어야 되거나 그런 거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날달걀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많이도 아니었어요. 조금 움직이고 나서 그때 다음에 산부인과에 갔는데 피고임이 보인다.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느꼈던 그 후회들과 자책감과 그런 것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이로그에 있었잖아요. 울었잖아요. 그 뒤로도 계속 자책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자책하지 말라고 해요. 많이 무리하거나 뭔가를 크게 하지 않는 이상 산모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될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원래 사람의 무의식이 원인을 찾아야 안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재발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내 무의식에서 그때 그렇게 가지 말걸, 그때 그 순간 내가 하지 말걸 이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이사할 때도 제가 진짜 빨리빨리 뭘 옮기면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못했고 글로벌 밸런스 같은 경우에도 제품을 좀 옮기고 해야 될 일이 많고 택배를 싸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런 것도 다 못하고 쉬려고 하면 쉴 수 있지만 저의 일은 제가 쉰다고 해도 누가 해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진짜 답답하고 주변에 좀 민폐도 많이 끼치고 그러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서 멀어지는 건가? 이런 안 좋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답답해요.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그냥 술 못 마셔 못 놀아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나를 잡고 있던 그런 중심축들이 자꾸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내 몸을 조심히 생활을 하고 몸과 마음을 정화를 시키고 일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내려놓는 거를 연습을 하면서 육아를 잘할 수 있도록 10달 동안 트레이닝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마음적으로 힘들기는 하다. 세 번째는 이제 마음 얘기를 했으니까 몸 얘기를 해볼 텐데 곡선미가 생기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장점만 얘기를 한 거고 몸의 변화를 한 요 정도를 가져갔다면 장점 사실 요만큼이고요. 단점 요만큼이에요. 몸의 변화가 신비로운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일단 착색들이 진짜 많이 돼요. 겨드랑이부터 해서 나중에 이제 겨드랑이 상태가 겨드랑이 나중에 한번 말기쯤에 돼서 몸의 변화를 말씀드려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겨드랑이가 되게 신기하게 누가 손을 그어놓은 것처럼 까맣게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약간 얼굴도 칙칙해지는 것 같고 유두도 까매지고 딱딱해지는 것 같고 착색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아이가 엄마 젖을 빨 때 엄마의 몸이 너무 상하지 않게 단단하게 만드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나를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좀 괜찮은데 그렇고 예전에 신바가 절 뒤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었는데 뒷 라인이 진짜 엉덩이가 엄청 펑퍼짐해졌더라고요. 골반이 커지는 것 같아요. 골반이 좀 커지고 라인이 이렇게 늘어났다? 특히나 이제 바디 프로필도 찍고 영상도 올리고 했던 사람으로서 신비롭기도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목덧, 입덧, 잠 많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계속 졸리고 안 먹으면 토할 것 같고 뭘 안 먹으면 계속 울렁울렁 근데 뭘 먹으면 계속 체하고
토할 것 같고 막 이래요. 진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이게 계속됐으면 와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견디기가 많이 힘들다. 그때는 정화가 아니라 몸이 뭔가 사육당하는 그런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오히려 입덧이 심하셨던 분들은 중기가 이제 황금기니까 먹고 싶었던 거 다 먹는다 해가지고 많이 드신대요. 근데 저는 먹덧이 심했어가지고 약간 음식에 좀 질린 상태라고 해야 되나? 내 양만큼 먹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먹고 싶다 막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주 가벼운 건데 벌써부터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갑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 먹고 나서는 물을 진짜 안 먹으려고 하는데 또 목도 엄청 말라요. 뭔가 양수가 생기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 먹을 수도 없고 새벽에 계속 화장실 가는데 저희 집이 또 복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복층에서 내려와서 화장실 갔다가 또 이게 올라갔다가 너무 귀찮습니다. 그리고 질 분비물의 양도 좀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속옷도 되게 자주 갈아입어야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또 감염의 위험도 있고 그렇대요. 뭐 이런 부분은 불편하지만 내가 불편한 정도니까 좀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입덧처럼 막 진짜 너무 힘들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제가 임신을 하고 좀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 얘기를 해봤으니까 임신 전에 좀 준비해 놓은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임신하기 전에 일을 조금 더 안정화시켰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제가 글로벌 밸런스 막 런칭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았는데 못한 것들도 많고 약간 시간이 지연된 것들도 많고 좀 그렇거든요. 아기를 낳으면 더 한대요. 낮에 있는 시간 동안에도 또 온전히 아이를 봐야 되고,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와도 좀 힘들고. 그래서 특히나 저처럼 자영업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되겠지 뭐. 근데 아이 계획이 있으시고 일도 조금 하고 싶고 하면 일을 빨리 마무리를 짓거나 어느 정도의 안정화에 올려놓으면 훨씬 좋습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미래에 내가 고생하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는 좀 해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얘기를 좀 제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운동을 해놓으면 진짜 좋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는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던 사람 한정이에요. 운동을 아예 안 해봤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산모 입장에선 이게 내가 몸에 무리가 가는 건가? 이거 계속 해도 되는 건가? 판단이 조금 잘 안 서잖아요. 내가 내 몸을 잘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임신을 하고 나서 운동을 안 하면 붓기도 엄청 많이 생기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우울한 것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육아하면 더 심하대요. 아기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또 힘든 운동을 넣는다? 진짜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임신하기 전에 진짜 꼭 운동이랑 몸이 좀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그런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사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남편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아기가 생기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아기를 한번 가져보려고 한다. 그 터닝 포인트의 하나로,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의 생각으로는 사이를 먼저 어떻게 해서든 좋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갖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임신을 하고 느낀 점이 뭐냐면, 남편 한마디에 제가 진짜 요동을 많이 치더라고요. 너무 고마울 때도 있고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진짜 서운하고 막 눈물 날 것 같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또 되게 절대적으로 배려를 많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천지부지기수예요. 그럴 때 남편이 되게 서운하게 한다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된다거나 그러면 진짜 힘들고 진짜 서러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게다가 임신은 10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정도는 잘해주다가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또 다시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를 가져서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것보다는 사이를 좋게 만든 다음에 아이를 가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임신하기 전에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그럴 때 요 얘기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갑자기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호르몬의 농간이다. 나의 본 모습이 아니다. 한 2달만 참으면 내가 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 이해 안 가는 모습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아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다. 나중에 내가 진짜 고맙다고 얘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배아행동을 할 때 남편이랑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제가 PMS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럴까봐. 그래서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다려줘라. 나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게 도움이 생각보다 좀 되더라고요.
저는 물론 임신을 하기 위해서 배아능동도 하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해서 가진 아이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진짜 세 발의 껌보다도 껌이거든요. 1년, 2년, 10년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낳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피고임이나 뭐 출혈이나 어떤 게 고위험이 나오고 진짜 너무 많은 상황들이 생겨요. 모르겠어요. 임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낳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사함을 더 배로 느낄 수가 있었고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혹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 힘든 기간을 거치고 계시는 분들은 훨씬 더 즐거움, 기쁨 그런 걸 더 느끼실 수 있고 그럴 거예요. 어렵게 임신 준비하신 분들 그리고 어렵게 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좋아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후기쯤에 달라진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딸인지 아들인지 엄청 궁금하시다는 분들 많으셨죠? 바로